안녕하세요. 2026년 수시 모집 면접 대비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대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된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에 있는 대전 노원고등학교 교사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면접 평가의 일반적인 준비 방법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계속하면서 학생들을 면접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된 사실은 지원 학과 또는 학부의 면접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유형과 전형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원한 학과의 면접 전형이 제시문인지 아니면 서류 기반인지 그리고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적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접 평가의 이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생부 종합평가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될 텐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이제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어떤 학과는 우리 학과를 왜 지원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학과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떻게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 진행이에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어느 출신이고 어느 학교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1단계 성적이 몇 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가 아예 없이 그냥 여러분 자체만 놓고 보고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면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최소 3회 이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 또 그 전에도 이제 면접 지도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네 번까지 했을 때에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뭘 해야 되냐면 면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기록부를 이제 거의 뜯어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이 활동들이 다른 교과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니면 학년을 걸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이 심화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탐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곱씹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활동을 했으면 거의 공동체 역량에선 임원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뭐 대학이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예상 질문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물어보는 이제 질문 목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상황 속에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면접이 특징이 진행이 되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랑 창의융합 인재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은 종합이고요. 11월 22일 수능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최저, 즉 수능 최저는 없고요. 면접 유형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자,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서류 평가 100%예요. 여기에서 3배수를 뽑는다. 즉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30명을 뽑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0명을 면접을 봐가지고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평가 30%, 이 성적을 합산을 해서 10명을 뽑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면접 평가가 30%가 나와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30%가 주를 이룹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평가 영역에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거의 진로 역량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학업 역량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1단계에서 1000점 만점으로 지금 점수를 매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0점과 면접평가 300점 두 개를 합산해서 1000점을 이제 점수를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역량이 40%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관심과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심화적인 탐구를 했고, 어느 정도의 폭넓은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드러나 있다면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과 판단력 등등의 결국 전공과 관련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결국에는 어떤 교과를 이수를 했는가, 이 교과를 이수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가, 내가 교과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수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제 드러났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교과를 연계하고 심화하고 이런 탐구력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역량은 웬만하면 협업과 소통 능력이 나옵니다. 모둠 활동을 어떻게 했니? 임원 활동에서 어떤 걸 느꼈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과 배려, 그리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제 거의 창체나 아니면 행발, 이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관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자 1명, 2대1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교복, 체육복 등등의 복장을 착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고사 개인별 입실 및 장소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요게 1단계 합격이 나오는 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 별감 불가합니다. 저는 다음 날에 보고 싶어요. 저는 오후에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없이 시간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입시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가 제출했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보냈겠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진위가 맞는지, 정말 이 학생이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는 거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과 사고력, 가치관 등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말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 과정까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문이나 공통문항 등을 이제 먼저 그러니까 제공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예시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모집 요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3년 동안 활동한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 를 물어볼 수 있고, 요즘 많이 듣고 있죠. 공동교육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데 어떤 걸 배웠나, 어떤 걸 느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로 활동, 창체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는 느낌이죠.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생기부를 보면 이제 세특이나 창체 활동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둠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거를 이제 말하는 부분을 이제 대학에서 제공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울 과기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에 이제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거의 어떤 내용을 많이 물어보냐면 좀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그런 꼬리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질문 수가 6개 내외로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활동 등을 질문을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밀기식의 질문이 이루어진다.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어떤 과목이 성적이 좋은 이유와 노력, 부족한 과목의 이유와 해결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은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 아니면 좀 심화된 작동하는 원리를 답변에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이제 면접 후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분야를 왜 좋아하는지, 단순하게 저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떤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이로 인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처럼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시간을 두고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험상 학생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찾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들은 A라는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 B를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긴장이 되고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소한 3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만약에 못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면접관님 저 10초만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딜레이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결국엔 계속 공통된 얘기겠지만 생기부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커리큘럼 인재상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역량별로 진로나 학업 공동체에서 이제 2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지원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사실 교수님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은 본인의 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이제 과와 관련된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또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7번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과기대 특성이 수학 그리고 과학 2와 과목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저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질문을 거의 많이 해요. 이제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좋겠고,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 과목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진로가 바뀌었었어요. 학생의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진솔하게 답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성적 추이,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갔는데 아니면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런 거 이제 물어보게 되고, 탐구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질문이 이제 공통사항, 그리고 배운 내용을 이제 토대로 또는 활동한 걸 토대로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리더 활동과 배려를 실천한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겠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자, 건축학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건축물이 있는가, 네, 우리 과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고, 지금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교과와 비교과를 말해주세요. 네,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구분까지 지어봐라.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건축에 관한 도서들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 네, 책도 물어보게 되고요.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얘기를 물어요. 네, 윤리적인 의식까지 갖고 이제 질문하는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보면 SCI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산업공학과 보세요. 왜 여기를 어떤 부분에서 빅데이터 분석가, 학생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했나요? 학교에 있던 인재상,
또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런 교과목들은 컴퓨터 공학과와 다른 학과들에도 개설되어 있는데 왜 하필 산업공학과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이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R코딩에 대한 책을 읽고 R코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하는데 R코딩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자, 확통 시간에 확률 분포를 이용해 간단한 문제를 만들고 풀이하는 활동을 했는데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개념적인 어떤 질문을 하죠. 이제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개념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미적분의 쓸모, 책을 읽은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미적분이 이 교과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만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꼬리 질문식으로 계속 나와요. 답변을 했어요. 답변에 나온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한 경험이 있거나 힘든 일은 없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구체적인 일화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어떤 모두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 이런 부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반장이랑 좀 협심해서 해결했던 것 같아.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솔성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천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종합과 교과, 그러니까 바람개비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둘 다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꼭 이제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생들은 모의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면접에 대비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학과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요 과들은 이제 10월 25일부터 26일 두 날짜에 걸쳐서 본다고 보면 되고요. 인문대학과 자연계열에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보이는 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또 면접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으로 넘어가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게 수능 본 그 주에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능 전에 충분한 면접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의학학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 9일 좀 여유가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최저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전형의 경우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가천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면접 평가가 50%다. 그러니까 충분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성을 좀 중시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정성평가를 통해서 1단계 5배수를 뽑게 됩니다. 10명을 뽑게 되면 1단계에서 50명을 뽑고 그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을 추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봤듯이 인성, 계열 적합성,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인성 파트가 굉장히 높은 배점을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3명의 면접관과 수험생 1명이 3대1 면접을 보게 되고요. 8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수험생은 교복, 교표 등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은 절대로 착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면접 시에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가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관도 몰라요.
그냥 생기부에 기록된 지원자의 고교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이제 이 활동을 왜 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면접 평가의 중심이에요. 아까 봤지만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대화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면접관이 하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거의 지원 동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과에서든지 항상 질문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평균 질문 수는 5개에서 8개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그냥 질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세부적인 꼬리 물기식의 질문이 이어진다. 요즘 수도권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꼬리 물기식의 질문이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할 때에는 활동을 좀 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후기, 그러니까 후배를 위한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8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면접관과 티키타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면접관이 말을 끊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학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위기를 상상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인성 질문 또 나왔죠. 인성 질문. 학업 계획 질문,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말하는 거겠죠. 생기부 질문 모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심화 전공 관련 지식을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원 학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똑같이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원 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답변 시간은 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요.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을 경우 그 이유, 내가 탐구한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지원 학과와 연관된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지식과 관련된 질문, 뭐 독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가지 중에 계열 적합성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은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뭐 특징적인 어떤 공동체 역량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통해서 인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결국 우리 대학 와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본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간호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병동에도 다양한 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를 전공하고 싶은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급 생명과학, 네,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진 어떤 교과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어진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활동들을 물어본다. 그리고 어떤 간호학과다 보니까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어떤 간호와 관련된 전공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융 빅데이터 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활동 중에
경사하강법을 공부를 했나 봐요. 이 세 가지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종류를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로스 함수가 이제 손실 함수인데 손실 함수가 무엇인가? 우리 학과 관련해서 공부한 교과목 사례가 있나요? 네. 어떤 공부를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보세요. 행발에 예의라는 단어 인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어른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학과와 관련된 특징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물리와 관련된 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이 학생이 다 탐구한 거예요. 이걸 또 질문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보게 되면 미디어다 보니까 또 어떤 뉴스 제작과 활동 관련된 활동을 이제 또 물어보게 되고 2학년에서 촬영 기법 뉴스를 제작하는 거에 관심을 있으니까 어떤 촬영 기법을 이제 분석을 했는가 이제 물어보게 되겠고요.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봐보세요. 생명과 관련된 내용, 화학과 관련된 내용, 뭐 RNA, 산성과 염기성이 어떤 물질로 인해 구분되는지. 그리고 행발에서는 또 1학년 때 보세요. 1학년 때잖아요. 한 학년이 아니라 1학년 때입니다. 다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징적인 느낌이 나타나죠. 사례를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항상 사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학과에선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통계 쪽, 확률과 통계 쪽 과목이 중요하죠. 조건부 확률에 물어보고 자, 유클리드 유사도 인공지능에서 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유클리드 요사도는 사실 고교 과정은 아니지만 학생이 탐구한 겁니다.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자유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미래 계획이 있느냐? 네. 우리 계열 적합성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졸업 후에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요걸 이제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생명과학 연구원이 이제 꿈이 학과한 것 같은데 관련된 학과를 따라 찾아보셨나요? 또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게 자유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답변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전공에 한해서요. 자, 그리고 뭔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2학년 때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학과에 대한 생기부 활동,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인공지능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과에 맞는 활동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가. 우리 학교 와서 우리 과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그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한다.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미래인재 종합전형이고요. 11월 15일부터 16일 수능 끝난 그 주말에 바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수능 전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 사범대학, 이제 사과대, 문과대, 예술체육대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대, 자연과학대학, 이제 수학교육과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계열 느낌으로. 그리고 의대, 간호대학, 바이오시스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으로 일반 면접을 진행하고요. 서류 평가에서 3.5배수를 뽑아요. 네,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35명이 뽑습니다. 이때 의예과는 3배수로 뽑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30%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반적인 면접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기초, 진로, 의사소통 세 가지 역량을
보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 방법 말씀드릴게요. 단계별 선발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나누어지게 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30%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초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학업 능력, 학습 태도입니다. 태도. 네, 이거 두 개를 이제 본다고 할 수 있고 진로 같은 경우에는 학과와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이제 충실성, 심화, 과정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이제 면접실 1, 2 요 경우는 뭐냐면은 의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역량과 진로 탐구 역량을 첫 번째 실에서 진행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면접실에 대해서는 진로 탐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 주안점과 질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에 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본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시간에 수행한 어떤 활동 그리고 가치관, 윤리의식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같은 진로인데요. 면접실 1의 경우에는 과정의 충실성, 성장 과정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실 두 번째에서는 뭐 윤리의식, 문제의식 같은 걸 물어본다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 행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조언해준 사례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진행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세 명의 면접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험생 한 명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8분에서 10분 정도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면접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제출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보내줬겠죠. 이걸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면접과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공통 질문으로 제시하는 걸 확인했고요. 평균 질문 수가 이제 3개에서 5개 내외 정도로 이제 생각해보면 3개라고 하면은 질문 자체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학생들이 답변을 어느 정도로 이제 구상하는가에 따라서 4개가 될 수 있고 5개 아니면 더 넘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수학 가능성 이 말은 즉슨 학과에서 내가 제대로 학과 교육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가 요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 내에서 학과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면접관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학과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되겠죠. 그리고 꼬리물기식으로 내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또 포함시켜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해주면 되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2개의 면접실을 이동하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평가 15분 내외로 네, 각 면접실당 7, 8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배를 위한 조언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상적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었고요. 바로 생기부 질문을 하는 경향성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지원 동기를 준비했어. 나는 항상 시작 스타트가 항상 지원 동기야. 근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뭐 A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답변을 잘하면 이제 준비한 만큼 답변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었고요. 답변을 2가지씩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면접관님이 질문한 대한 답변을 그냥 먼저 던진 다음에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조언을 줬고요. 자연계열이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심화 전공 관련 지식을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생기부 활동에서 사례나 원리를 심도 있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부 활동을 했을 때 1, 2, 3학년 때 이제 대충 했으면 그만큼 밑바닥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제 당황하지 말고 수능 끝나고 충분히 준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학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지원학과에 대한 탐구 활동은 철저히 준비하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가 항목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 동기가 아닌 생기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답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생은 이제 자신의 출신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학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특에 대한 내용을 보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학과이다 보니까 물리에 관해서 열펌프의 원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대학에서 발표를 했고,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진로 활동이나 뭐 자율 활동,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는 이제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에 맞는 지원 학과와 맞는 교과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자율, 뭐 진로, 동아리 이런 부분에서 모둠 활동, 아니면 세특에서도 모둠 활동, 아니면 뭐 행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업 역량 파트를 봤을 때 화학 투 시간에 그냥 교과에 대해서 뭐 르샤틸리에의 원리,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 그냥 교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이 학교의 후기 자료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교과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꼬리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심도 깊은 활동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형 전형이고요. 1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캠, 16일은 글로컬 캠퍼스인데요. 둘 다 면접 장소는 서울 캠퍼스입니다. 16일 날 글로컬 캠퍼스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면접 평가가 50%로 굉장히 높아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각각 40%, 공동체 역량이 2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선발을 통해서 3배수를 뽑게 되고요. 다시 확인해 보자면 면접이 50%로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 폭넓게 탐구하고 문제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자,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그러니까 학과 아니면 뭐 내가 꿈꾸고자 하는 직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 태도, 가치를 갖고 있는가,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는데 활동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 자기주도적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모둠 활동 같은 협업 능력을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진행 방법을 보게 되면은 2대1의 면접 형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제출 서류 기반으로, 그러니까 생기부를 기반으로 개별 면접을 평가합니다. 네, 면접 비율 상당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수험 번호가 아니라 가번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면접실을 가게 되면은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뭐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그 가번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준비하면 되고요. 임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성적순이 아니라. 자, 면접고사 당일에는 교복을 입을 순 당연히 없겠죠. 네, 출신 학교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고요. 수험표라든가 뭐 자신의 어떤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사실에서도 폐용을 금지한답니다. 단 면접 대기실에서는 소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번호를 주나 봐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배를 위한 조언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좋겠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질문한대요. 네.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어떤 활동이죠? 이런 느낌이고요. 대기 시간이 그러니까 임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서 미리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시계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관한 관련 지식이나 배경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 과에 대한 공부를 통해 배경 지식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결국 효율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과에 대한 어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동아리 시간에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눈부심 방지 블라인드, 어려운 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제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물어보게 되고요. 이 학생이 논문을 좀 발췌해서 활동을 했나 봐요. 이 논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모의 수업. 그러니까 과 자체가 이제 과학, AI 융합 학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뭐 챗 GPT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활동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소통. 어떤 친구가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 들어가고 싶은 기업, 그러니까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가, 어떤 구체적인 너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나 봐요. 좀 특징적인 활동이죠. 여러분들 생기부 준비할 때 특징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선거 방식 되게 이것도 보면은 뭐지? 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뭐 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반장, 회장, 동아리 회장 거의 임원이나 리더의 역할을 많이 이제 담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도 사례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학부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계속 보다 보면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물어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 미중 경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전략들 그리고 언어인지 과학과 같은 경우 보면은 체육 시간에 언어 능력과 체육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상도했대요. 사실 체육 시간에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지 언어와 관련지어서 활동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게 뭐지? 하고 싶은 어떤 생기부 활동을 정말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장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발현한 일, 여기에 이제 또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뭐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답변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과학대학 통합 모집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생명 쪽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파란 장미라는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활동인가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수학 성적이 좀 낮네요. 네, 자연과학인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어떻게 보면 당황할 법하죠. 어디서 외대에 다 지원할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잘할 텐데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좀 있을 법한 답변일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티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 1, 기회균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이 있습니다. 자, 수능 끝난 다음 주에 토요일날 자연계열, 일요일날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면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기반 일반 면접, 여기도 보게 되면은 면접 평가가 50%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학업, 잠재, 사회 역량. 잠재 역량이 40%로 좀 높은 걸로 확인되죠. 자, 3배수를 뽑게 되고요. 면접 평가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잠재 역량이 서류 평가에서도 그렇고 면접 평가에서 굉장한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대1 면접이에요.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제출 서류 진실성 등을 12분 정도로 평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면접 평가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이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면접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10명을 뽑게 되면은 10명을 다 안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의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충원에 가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당일날에 당연히 교복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험표랑 소지랑 폐용을 이제 면접실에 가서는 입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폐용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단 면접 대기실에서는 소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에 대한 질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고요. 생기부 활동에 대한 꼬리 질문이나 개념을 자세히 물어보는 방식을 택하는 학교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조언을 또 보게 되면 압박 면접 그리고 꼬리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기부의 키워드, 활동을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다른 학교를 지원했어도 꼭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기부에 없는 내용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네요. 본인의 좀 그런 당황을 했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선배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수준 높은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한다.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답변은 학과와 관련된 지식이나 배경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자, 보세요. 느낌을 보세요. 3학년 때 탄소 중립 관련 모형 만들기 활동을 할 때 본인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답을 했겠죠. 그 다음은 탄소 중립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합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한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어떤 건물에 사용되죠? 이게 뭐냐면 4개의 질문이 하나의 활동에 대한 꼬리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물리 시간에 탐구한 공진현상. 보세요. 공진현상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러면 고층 건물엔 다 그 장치를, 그러니까 답을 하겠죠, 학생이 사용하나요? 이것처럼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어떤 면접관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사회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말을 나왔고요. 뭐 도서, 책을 읽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요거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가? 이 공동교육 과정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질문할 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시사회학과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이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자, 온라인 공동교육 이게 대면 수업을 모두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가치관을 그냥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이 활동을 했습니다.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야, 그냥 활동부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모른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생이 답을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확실히 두 견해가 공존하기 힘든 것 같죠. 갑자기 대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처럼 활동에 대해서 학생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심화 있게, 심도 있게 공부했는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학교만의 특색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그러니까 수능 끝난 그 주 일요일에 이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학생부 기반으로 일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면접 평가가 30%입니다.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자, 5배수를 뽑아요. 10명을 뽑겠다 하면은 50명을 뽑아놓고 그 50명을 가지고 데리고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거겠죠. 자,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후에 학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학업 역량, 고교 수준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가, 지원 계열,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이수 현황, 성취 수준, 자연 계열이면 과학,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어떤 활동 노력, 그리고 심화적인 탐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는 거고, 주도적으로 내가 지식을 깊이 있게 그리고 확장해서 탐구를 하려고 했는가,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탐구를 하려는 태도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다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자, 해당 모집 단위에 입학하여 충분히 수학 가능할 것인가,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특이하게 공동체 역량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죠. 본교 인재상인 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는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면접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5학년도는 교과 전형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면접이 신설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대1 면접으로서 6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반으로 지원 동기라든가 향후 대학에서의 생활 등 공통적인 질의로 진행되는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균 질문 수가 5개 내외로 본인의 경험, 활동들을 질문하며 학생의 역할, 내용, 활동의 과정 등이 꼬리 밀기식으로 질문이 이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면접 후기 자료집 이제 예시가 없습니다. 네. 대전에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재작년 자료에는 있기 때문에 재작년 자료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은 이 학교에 대한 어떤 특색을 또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6개 대학에 대한 면접 평가 이제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과 학교만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